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설 특집 전설의 고수. 자, 이분이 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저 사람 영화는 돈을 꼭 주고 봐야 돼. 예, 이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아닌데 이분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주고 봅니다. 영화 티켓값, OTT 구독 비용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 차라리 돈을 더 내고 싶어. 자, 소처럼 열일해서 국민들 지갑 터는 주범입니다. 저에게 날카로운 딥뽀뽀의 추억을 남긴 브라더, 어이 브라더 들어와 브라더. 자, 영화 교섭으로 돌아온 레전드 배우입니다. 진짜 친구지만 존경하는 분이에요. 황정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들어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설 연휴 첫날인데 네네. 우리 또 국민 배우 예 황정민 씨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애청자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애청자 여러분, 황정민입니다. 이렇게 또 설 첫날 여러분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들어와 이렇게 예. 네. 유행어가 많아요. 예. 들어와 예. 네. 라디오는 근래에는 많이 안 하셨죠? 예. 저 이제 개봉할 때마다 이제 라디오 가서 이제 홍보 때 이제 인사드리곤 하는데 네. 예, 명수 씨 라디오는 예. 이제 처음입니다. 예, 이제 처음이니까 이게 인연이 됐으니까 네, 네. 앞으로 다른 거는 하지 마시고 네. 여기 나오세요. 잘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마침 또 우연찮게 오늘 또 저 유튜브 채널 할명수에도 함께 또 나오시게 됐어요. 뭐 거기서 더 재미난 것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거기서 우리 저 황정민 씨가 저한테 뭔 진행을 이렇게 구닥다리로 하냐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왜 또 나오셨어요? 진행을 구닥다리로 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가 좀 구닥다리였나요? 예, 유튜브는 유튜브지만 예. 또 여기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예, 이제 예. 보고 여기도 또 구닥다리처럼 하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 황정민 씨가 저한테 구닥다리로 한 것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예, 황정민 씨 그제 개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영화예요?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아프가니스탄에 네. 저희 국민들이 인질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외교관이 급파돼서 네. 현지에 있는 국정원과 같이 협력해서 네. 교섭을 해서 인질들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네, 국정원 요원으로 현빈 씨가 있고요. 현빈. 그다음에 통역 그 나라의 말을 하는 통역 역할로 강기영 씨가. 강경 씨. 네. 강경 씨도 뵀는데 근데 지금 현빈 씨하고 강경 씨가 후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장 연장자인 황정민 씨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보따리 장수처럼 이제 가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왜냐면 제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고요. 예. 저분들은 지금 완전 너무 핫한 분들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구 무시하는 거야? 야, 현빈 들어와. 현빈. 예, 강경 씨. 촬영 때문에 아마 너무 열일하고 계셔요. 그래요. 네. 예, 정말 유독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이번 그 영화가 상당히 좀 본인한테는 좀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 한국 영화가 그다음에 극장이 많이 침체가 됐잖아요. 네, 몇 년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3년에 처음으로 개봉하는 한국 영화이니까 네. 좀 더 극장이든 뭐든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 인사도 갈 생각 있어요? 무대 인사도?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네. 무지하게 다니네. 예, 그렇군요. 그 영화가 사실 이게 이제 현지 촬영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프가니스탄은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죠. 예,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여행 국가로서는 이미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안전한 나라를 찾아서 예. 분이 요르단이라는 예. 나라를 가서요. 예. 예, 거기서 촬영을 한 2달 반 정도 했죠. 굉장히 더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힘드셨어요? 저는 자동차 보면은 왜 온도 찍히잖아요. 네네. 추우면 마이너스 아니면 그렇죠. 예, 맞아요. 저는 사막에서 52도 찍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와, 진짜로 52도 찍혀요? 네, 52도 처음 봤습니다. 그럼 에어컨을 틀으면은 어때요? 그래도
그래도 뭐 바람이라는 게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부채를 불면 그 너무 더운데 예. 그래도 부채 안 불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라도 나오면 좀 시원하긴 하죠. 52도? 네. 근데 보통 한 44도, 45도였었어요. 그냥. 야, 웬만한 야외 활동은 거의 못 했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다들 막 뛰어다니고 촬영하고 막 그랬죠. 그렇게 좀 이렇게 힘든 촬영은 조금 더 개런티가 올라가나요? 그냥 안 올라갑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안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진 않고. 그냥 모든 삶을 명수 씨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 그게 아니고 전 직업이니까. 그렇습니까? 왜냐면 라디오를 많이 돌잖아요. 네네. 똑같은 걸 물어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좀 긴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그 워낙 그 뭐 한번 영화가 한번 터지면 기본은 1,000만이 넘어가는데 어떤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이 교섭은? 그래도 진짜로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 팬데믹 이후로 좀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BP가 조금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 고생들을 예. 했으니까. BP가 이제 들어간 비용. 네, 예, 예, 들어간 예. 비용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팔려고 할 때 네. 뭔가 그 본전보다는 예. 좀 더 하려고 그렇죠. 하는 마음이 예. 있듯이 예. 그 잘 됐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교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냐면 설 연휴가 이게 대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BP 빼야 돼요. 네네네. 지금이 때입니다. 때는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가족분들 이렇게 손 네. 잡으시고 그렇죠. 극장으로 향해 주십시오. 지분 넣었나요 혹시? 아니잖아요. 지분 안 넣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 지분이 들어간 모양 이렇게 또 열심히. 야, 대단하신 배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황정민 씨가 이제 교섭 얘기 전에 수리남을 또 봤어요. 네. 저희 가족도 다 보고 정말 재밌게 봤고 이게 또 그 터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수리남에서는 욕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그렇죠. 사람이 양아치였으니까. 예. 처음에 저는 양아치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나오길래 좋으신 분인가 보다 했는데 욕을 많이 하시길래 굉장히 맛있게 욕을 많이 했고 또 우리 또 예능인들이 패러디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교섭에서는 욕을 안 했습니까? 외교관입니다. 네. 외교관은 뭐 욕하면 안 됩니까? 기분 나쁘고 당황스러워 욕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예. 그 나라를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네. 가서 그런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들춰내면 교섭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입이 좀 간질간질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입이 간질간질했죠. 속으로 실제로 극중이니까 그런 거지 욕을 하진 않죠. 평상시에도. 그럼요. 술이 좀 취하면은 뭐 이렇게 후배들한테 좀 합니까? 아니요. 전혀 안 하고. 근데 예.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그냥 장난으로 하는 그런 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죠.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게 요즘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담배들을 많이 태우더라고요. 네네네. 뭐 황정민 씨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담배를 깊게 피던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담배를 끊고 피는 겁니까? 원래 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화마다 요새 넷플땡땡 보면 다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여배우건 남배우건. 황정민 씨도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담배 수리남에서도 씨가 이렇게 계속 묵고 다녔잖아요. 근데 시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속담배가 아니라 담배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담배를 이제 끊어서 안 피는데 혹 진짜로 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으면 그 금연초 같은 게 있어요. 금연초 담배 연기만 하는 거.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죠. 그렇구나. 네네. 속담배 피는 게 이게 금연초군요. 네네네. 이건 처음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 보면 특히 이제 좀 액션물이나 좀 느와르는 그 담배를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우는데 맛있게 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못 끝나 보다 했더니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금연초를 태우는 거였군요. 네네. 이야, 알겠습니다. 예. 그 라디오를 좀 몇 군데 하셨는데 제 박명수 라디오 쇼는 좀 다른 프로에 비해서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좀 편하세요? 더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편합니다. 그래요? 확실히 그 동년배가 해서 그런지 네네. 확실히 편합니다. 그죠. 네. 예. 좀 이렇게 어린 친구보다 좀 늙은 친구보다는 동년배가 낫죠.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2001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한 해도 쉬지 않고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본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누적 관객 수가 1억 65만 명이에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잘 몰랐습니다. 예, 모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1억 65만 명이 황정민 씨의 출연 영화를 봤어요. 네. 예. 한 해도 쉬지 않고 육체적으로 좀 힘들지 않은지 좀 걱정입니다. 왜냐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약 22년 동안 전혀 쉬진 않았거든요. 예. 아니요,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많게는 6개월, 적게는 네. 한두 달 정도는 네. 충분히 쉬는 기간을 가지고요. 네. 그 겹쳐서 촬영하는 게 단 1도 없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다른 영화도 이제 좀 촬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겹쳐서 하는 경우는 네, 없어요. 그래는 없고. 네, 끝나고 나서 한 3, 4개월 쉬고 또 촬영 들어가고. 그렇죠. 말만하네. 예, 네, 많이 쉬네요. 예, 이 질문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쉬네. 또 틈틈이 연극도 하고. 네. 2016년에는 뮤지컬도 하시고. 예. 네. 진짜 쉬지 않고 중간중간에 약간 틈은 있지만 한 해 한 해 쉬는 그런 일이 없네요. 그죠? 어쨌든 저는 여러 작품을 많이 해서 관객들한테 보여드려야 할 그 책임과 임무가 있으니까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일 중독은 아니고. 그런 건 일을 안 하면 막 좀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좀 밀리나? 이런 생각.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나랑 많이 다르네. 네. 나랑 많이 달라. 여유가 있네, 사람이. 그냥 저는 그냥 오로지 좋은 작품을 관객들한테 해야 된다. 좋은 작품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냥 배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광대니까. 네. 본인은 광대라고 좀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군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중년을 흘렀고 작품이 들어올 때 욕심이 생기는 작품도 있고 이거는 욕심만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되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안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작품이라는 건 진짜 인연이거든요. 그 작품을 만나는 거, 그러면 그 작품에서 만나는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들도 다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연해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작품에 주어진 대로 충실히 하는 거고 그 작품 통해서 또 관객들하고 만나는 것도 네. 정말 인연이잖아요. 이 교섭이라는 작품도 2년 전에 찍어놨던 건데 2년 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봉을 못 하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 지금 해서 관객들하고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이때는 이때다 싶은 게 이제 기회는 이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유튜브 촬영하면서 저한테 구닥다리 진행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구닥다리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떻게 말씀하실지. 황정민 씨 라이벌 누구예요? 제 라이벌이요? 라이벌. 진짜. 구닥다리죠. 그러니까 구닥다리. 내가 이래서 여기 온 이유가 이런 거예요. 구닥다리 재밌잖아요, 근데. 황정민도 라이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라이벌이 어디 있어요? 에이, 왜 그래? 제가 무슨 라이벌이 있지. 라이벌. 선수도 아니고. 라이벌 없어요? 어떤 라이벌, 어떤 식의 라이벌? 배우로서. 어떻게 질문이 구닥다리 질문인데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해서 그래요. 예. 없어요. 라이벌은 없고. 네, 저는 그냥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왜냐면 그 형들 보고 저 형들 연기들 보고 예를 들어서 민식이 형이든 강호 형이든 경구 형 그 형들의 연기를 보면서 제가 자라왔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연기를 하면 저렇게 하고 싶다. 아니면 좀 멀리는 로봇 드니로 형이나 알파치노 형이나 개인적으로 아세요? 모르죠. 근데 형이라고 하는군요. 저랑 비슷하네요. 예. 그 형님들 연기들을 보면서 자라왔으니까. 예. 네. 현빈 어때요, 현빈? 비닐은 저랑은 딴 세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구닥다리 질문이긴 하지만 황정민 씨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감할까요? 예,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2부에서 황정민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구닥다리 질문 더욱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크 했는데도 노래가 들어갈 수 있나? 예, 그래. 노래가 있어요, 여기. 예,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2부에서 더 구닥다리 질문으로 황정민 씨를 더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감할게요. 황정민, 유준상, 윤도현이 함께한 노래입니다. 전설의 주먹 OST 중에서 후회 없어. 이번 설 연휴 꼭 봐야 하는 대작이죠. 영화 교섭의 주인공 배우 황정민 씨랑 같이 한번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예, 구닥다리 질문 위주로 할 거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교섭이 이제 이번 설 연휴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뭐 아바타의 어떤 예약보다 더 많은 예약을 받고 있다고 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임순례 감독님 이게 이제 저 예전에 와이키키 브라더스 저도 이 영화 봤어요 다. 우리 저 황정민 씨는 제가 좀 울렁증이 좀 있어요. 제가 배우 울렁증이 좀 있거든요. 예, 황정민 씨는 워낙 좀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 최고의 스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닥다리 질문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우리 임순례 감독님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죠. 그렇죠. 예. 한 그 2000년도에 이제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개봉을 했었으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같이 이제 작업을 못했죠. 못했죠. 네네네. 저는 마음은 늘 하고 싶었었는데 네. 네, 이번에 하게 된 거죠. 거의 20년 만에 처음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 감독님하고 뭐 근근히 연락은 하셨겠지만, 네네. 뜬금없이 이제 시나리오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뭐 정민 씨, 나 저기 누군데, 저 이번에 영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나리오 보내드리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셨겠죠? 네네. 근데 그냥 바로 허락했다면서요? 네, 바로 저는 예.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직접 전화가 오신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쪽 제작사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보내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시나리오가 왔을 때 예. 감독이 임순례 감독님이다라고 했을 때 예. 무조건 바로 전화 드려라 예. 하겠습니다라고 아, 진짜? 했죠. 네.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어요. 네네. 시나리오 살짝 보고 전화했어요? 아니면 안 보고 했어요? 절대 안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오. 그 보고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실망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임순례 감독님하고 작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리가 있네. 네, 그러니까 역할이 작든 크든 뭐 예. 실망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인데 누나라고도 해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아, 그건 안 돼요? 순례 누나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예. 누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만나면. 순례 누나 하면 좋아할 거예요. 네. 예. 순례 누나 하면 좋아할 거예요. 오늘 만나는데 예. 한번 해볼게요. 순례 누나. 예, 그거 좋아하지. 예. 감독님보다 누나 하면 더 좋아하거든요. 친근감 있잖아요. 자, 오늘 해보기로 한번. 해본 후에 어떤 반응인지 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아무튼 선생님이 좀 그래도 좀 나이가 좀 있으신데 네네. 현장에서도 이렇게 다 이렇게 촬영하시고 그러니까요. 야, 대단하신 것 같네요. 예. 진짜 제가 존경하는 영화 하는 분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예, 의리를 또 지킨 그런 모습도 참 보기 좋네요. 예. 예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바쁘다고 그러는데 미안해 요새 좀 유튜브도 하고 바쁜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는데 바로 그냥 보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저희 고정으로 나오는 분들 중에서 우리 김태진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리포터 김태진 씨가 예전에 우리 황정민 씨 인터뷰를 한 것 중에서 황정민 씨는 술이랑 연기 중에 술을 택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술을 좋아하세요? 괴로워요? 아니요. 예? 혼술을 한다면서요? 네, 혼술합니다. 소주 2병.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계속 혼술을 많이 하다 보면 점점점 이 병이 많이 못 먹게 돼요. 점점 줄어요. 그게 줄게 돼요? 예. 그래서 혼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술이 이렇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혼자 이렇게 집에서 먹게 되는데 안주는 뭐 좀 드세요? 안주는 뭐 그냥 크게 많은 건 먹지는 않고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반찬 쪼가리 혼술하면서 뭐 아시잖아요. 그냥 먹태 이런 거 안 드세요? 먹태 그러니까 뭐 먹태든 있는 거대로 그냥 있으면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는데 소주로 주로 소주인데 어쨌든 뭐 좀 독주 같은 거 좋아합니다. 독주를 좋아하세요? 예. 저도 혼술을 저는 집에서 음악 좀 틀고 맥주를 마시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좀 많이 먹게 되지 않아요? 저는 한 3,000cc 정도 먹어요. 500짜리 한 6개 먹고 그냥 맛 가가지고 누워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를 보고 아이고 한심하다.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부인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대사 하나 안 틀립니다. 아이고 또 그러는구나 그렇게. 예. 같이는 안 드세요? 같이? 저는 가끔은 같이 앉아서 먹을 때는 있는데 오래는 안 있어요. 진짜 일로 와서 같이 해. 그러면 맥주 주면 반잔 먹고 가버려요. 똑같습니다. 어쩜 그게 똑같네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예. 그래요. 예. 소주를 좋아하시고, 이야 참.
부인께서는 그 영화 개봉할 때마다 가족들도 영화를 같이 보시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좀 어때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촬영한 거나 유튜브나 듣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재미없다. 저희 와이프는 재미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혼수를 더해요. 예. 아니, 굉장히 똑같아요. 아주 좀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쁠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와이프들은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가족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보통 명소 씨한테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저한테 늘 좋다, 잘한다라만 얘기하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안 좋아, 맞아,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조금 들을 때는 조금 기분 나쁘긴 하지만 돌아서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듣고 그냥 저는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러면은 부인께서도 이제 연극을 하셨고 네네네. 연기 지적을 합니까? 연기 지적?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황정민 연기를 보고 지적할 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그러면 하죠. 본인이 놓쳤던 부분도 저 사모님께서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도움이 되네. 네, 많이 도움되죠. 우리 집은 많이 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별 재미없다 그러거든요. 디테일하게 찾지 않고 그냥 재미없었는데 그쪽은 이제 전문가들이 디테일하게 찾아내는군요. 근데 어쨌든 재미없다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면 다음에는 그런 실수들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요? 네. 저희 와이프하고 통화 한번 해주세요. 예. 그냥 무조건 일단 재미없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요. 자,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 황정민 씨가 추천해 주신 노래인데 코나의 이 노래 좋아하세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보다 아름답다. 이 노래 좋아하세요? 네, 노래방 가면 약 18번입니다. 예. 방송을 많이 안 하셨네요. 18번이나 하신 거 보니까 구닥다리네요. 그죠? 예. 애창곡. 죄송합니다. 아니,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황정민 씨 말 나온 김에 아이돌들도 좀 아세요? 아이돌들 좀 아세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셔야지. 왜냐면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런 대배우가 아이돌도 좀 알아요. 나중에 만나면 야 니네 누구니?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거 좀 아셔야죠. 그러니까 뭐 방탄소년단 정도는 좀 잘 알고. 이름 다 알아요? 네? 이름 다 알아요? 물어보진 않을게. 이름 다 알아요? 잘 모릅니다. 블랙핑크 알아요? 블랙핑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름 다 알아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황정민 씨 추천곡 코나에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황정민 씨가 추천해준 노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과 함께 황정민 씨는 예스와 아니오로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부연 설명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황정민은 명절 특선 영화의 고수다. 예스. 맞습니까? 예스. 예. 왜냐면은 작년 추석 때도 수리남이 공개가 됐어요. 일부러 이렇게 명절만 노립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보세요. 수리남도 저 추석 때 했잖아요. 이번 교섭도 말이야 지금 설날. 그러니까 명절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그때가 이제 많이 이제 문정성시하는 시기니까 이때 풀어서 관객들이 다 좋아하게끔. 네. 그래요? 본인이 그런 건 아니죠? 알았어요. 아니 저라도 그러고 싶어요. 사람 많을 때 풀지 그러면 없을 때 풀진 않잖아요. 그건 그래요. 미안해. 질문이 너무 구닥다리였어요. 예. 자, 근데 명절에 이제 이번 명절에 교섭 나오잖아요. 네. 그럼 TV 보면 국제시장, 베테랑, 신세계 많이 나와요. 네네. 그죠? 네네. 자기도 틀다가 나 뜨고 올 때 있죠. 여기 또 나오네. 그렇죠. 제 방송 계속 보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욕이 많은 대사들이니까 다 삐삐삐삐삐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좀 봐요? 안 봅니다. 저는 솔직히 돌립니다. 황정민은 자기가 나오는 거 안 보고 돌린대요. 예. 근데 내가 봐도 저도 제 노래가 몇 곡 있는데 가끔 이렇게 노래 나올 때 이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참 괜찮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TV 돌리다가 우연찮게 케이블 같은 데 보다가 딱 나왔는데 이건 좀 괜찮은데 그런 영화 있습니까? 근래 야 이건 그래도 좀 저때 내가 좀 잘했는데 더 젊었는데 신선한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저는 국제시장 좋아해요. 국제시장. 네. 예. 국제시장도 명절에 보기 좋아요. 그죠? 그쵸. 어르신들 좋아하고. 예. 네. 거의. 아니, 그러니까 그 하고 난 이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우연히 이제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나이 드신 그 어르신이
자기가 30년 만에 극장을 처음 가서 국제시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악수를 청했던 기억이 있어요. 빨개 벗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는 가리고 이렇게 악수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근데 그게 너무 저는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30년 만에 극장을 가서 영화를 본 게 국제시장이었다라는 게 정말 좀 뿌듯했습니다. 그런 때가 배우로서 진짜 보람을 느끼겠네요. 예. 거의 저 황정민이 홍콩으로 얘기하면 거의 성룡이에요. 틀면 나오니까 거의 성룡이에요. 인정하시죠? 네네. 이번에 설 명절에도 국제시장 베테랑 신세계 나올 거예요. 여기 걸리면 100% 걸린다 이거. 예. 자, 영화관에선 꼭 교섭. 여기 또 관계자가 와가지고 계속 좀 말씀하시는데 교섭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황정민은 캐릭터 연구의 고수다. 네. 예. 그래요? 네. 타고난 연기 천재입니까? 솔직히 말 타고난 거예요? DNA 받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아닙니다. 아니 그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받고 이렇게 될 수, 노력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연구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노력이 거의 뭐 한 99%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 뭐 부모님 얘기를 여쭤봐서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연기를 하셨습니까? 네, 아닙니다. 전혀 안 하셨어요? 네, 전혀 그쪽은 이쪽은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이걸 한다고 그랬을 때 너무 반대했던.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죽인다고 그러죠. 저를. 아유, 죄송한데 저기 명절이라 앞으로 방송 안 나오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인다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 한 적 없죠. 그렇죠. 이런 거 좋아요. 딴따라라고 되게 맞아. 이쪽 일을 한다라는 거 너무 터부시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옛날 그랬죠. 네, 너무 싫어했었죠. 야, 네가 뭐 백이 있어, 줄이 있어, 뭐 뭔만 네가 배우를 한다 그래. 네네. 저희 집도 그랬으니까. 네. 근데 죽이진 않았군요. 네. 누가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렇죠. 근데도 그런데도 연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 너무 좋아서. 저한테 너무 조금 새로운 어떤 세상이었고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흥미로웠었어요. 네. 그럼 내가 연기에 소질이 있다고 느낀 적은 언제예요? 이거 나한테 맞네? 나 해봐야 되겠네? 그게 언제 알게 된 거예요? 대학 때? 아니요. 저는 이제 대학로 나와서 연극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면서? 네. 그때가 한 24살, 5살쯤? 30년 전쯤? 네네. 그렇구나. 예. 그때부터 이제 이게 나의 길이구나. 네네. 이거 느끼셨군요. 그 수리남 같이 했던 그 박혜수 씨가 황정민 선배는 남의 대사를 직접 다 녹음을 해서 듣고 대본도 필사해서 준비하고 끝없이 연구하는 분이다. 와, 진짜 대박이네. 이게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밖에 없네. 난 이런 걸 전혀 안 하거든. 그냥 일어나면 바로 나오고 아무도 안 하고 양치질만 하고 나오거든요. 야, 준비를 대단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냥 조금 준비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역할이라는 건 제가 어쨌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만들어낸 창조물이기 때문에 허투루 만들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만드는과 동시에 이 친구의 인생이 있는 거고 삶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을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깡패, 무당, 뭐 저 곡성도 뭐 너무 잘 받고 깡패, 무당, 마약상 별의별 역할을 다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죠. 취재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깡패를 만나요?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도 듣고 뭐 이럴 때 어떤 주로 뭐 예를 들어 사소한 것부터 그러니까 왜 기자들이 수첩까지 다 취재하듯이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주로 뭐 옷은 어디서 사고 뭐 어디서 밥을 먹고 뭐 하부터 다 얘기를 듣고 하죠. 그러면은 그 들어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유행어인데 잠깐 유행했죠. 길게는 안 갔어요. 들어와는 그게 애드립이에요? 아니면 그 대본에 있던 거예요? 대본은 없었고요. 대본에 있을 수 없지. 대본에 황정민 들어와 이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의 감정에 이제 정청이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에도 그 순간에도 나는 뭐 하겠다라는 어떤 그 에너지에 그래서 뭐 애드립이죠 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 연결이 되는 건데 황정민은 애드리브의 고수다. 그래요? 들어와 애드립이잖아. 어떤 것들이 좀 그 애드립이 좀 있으세요? 본인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뭐 방금 베테랑이 난다.
신세계에서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슬리퍼 신고 등장하는 장면. 그 장면도 애드립이었으니까요. 그럼 감독님 보기에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황정민 씨 애드립 좀 편하게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아니요. 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떠세요라고 감독님하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감독님이 너무 좋아요 하면 그때 하는 거고 별론데요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별론데요로도 있어요? 그럼요. 별론데 그러면 좀 기분 좀 어떠세요? 아니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서 이제 표현하는 건 감독님이기 때문에 결론은 결론은 감독님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욕도 맛있게 하던데. 네네. 그 대본에 만약에 황정민 땡 이렇게는 안 써 있을 거예요. 안 써있죠. 그것도 애드립이에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대본에다가 욕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부연 설명으로 욕을 들어도 기분 안 나쁜 욕을 하자. 기분 안 나쁘게. 이거는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쁜 욕, 기분 안 나쁜 욕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써놔요. 제가. 근데 맛있게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도 왜 기분이 안 나쁜 욕이 있듯이 들으면 동물 기분 상한 욕들이 있잖아요. 왜 뉘앙스의 차이인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메모해 놓습니다. 이번 영화 교섭에서 강기영 씨한테 애드립을 제안했다면서요. 애드립 토스를 하셨다는데. 아니 그건 뭔 얘기예요? 파스튜어? 그렇죠. 그쪽 그 아프가니스탄의 언어인데 언어.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대사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맨 마지막 장면에 그쪽 그 상대편 이제 배역인 사람한테 이제 제가 애드립으로 그쪽 한번 해보라고 계속 했죠. 파스튜어로. 그러니까 이제 기영 씨가 제가요? 그래요? 제가요? 지금 있는 대사도 외우기 힘든데 제가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드립으로 분위기 살짝 띄우라고 해라. 근데 이제 그 언어 그거 외우기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했어요 하기는? 못했죠. 그렇군요. 아무튼 황정민 씨가 또 애드립까지 토스를 하시는 그런 여유를 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애드립 그 상황도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설 연휴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 1시간이 금방 갔어요. 너무 짧네요. 황정민 씨 때문에 프로를 2시간으로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또 저 영화 나오시면은 친구하는 프로에 좀 나와주세요. 초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저 설 연휴를 맞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또 이제 시작이니까 가족들하고 파이팅해서 교섭도 보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정민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고 제가 영화 본 장면 솔직한 후기 문자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